안녕하세요,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1억을 모으는 방법, 특히 오늘은 사회초년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여러분들 켜주시면요 방송 항상 알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버튼 꼭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요 아직 사회 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한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어떤 재테크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이 투자해서 수익 내고 싶어요. 사회초년생들은 제가 봤을 때 골조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뼈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콘크리트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건물로 형성이 될까요? 골조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골조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내 자산을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만들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올리면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됐으니까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만 막 들어. 월급에 50% 무조건 적금 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의 위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8% 정도는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해 놓으세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들 세팅하는 거 좋지만 내 급여의 8%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과 3대 중질병에 대한 질병보험, 진단금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노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 안 됩니다. 퇴직연금 내가 언제 잘릴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개인연금 10% 무조건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연금 저축에 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혹은 연금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를 내 노후가 너무 불안한 것들을 예측해서 든다고 하면 연금 보험을 들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는 게 좋은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금 준비는 무조건 비과세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작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26부터 36까지 부었다고 칠게요. 한 20만 원씩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원금이 2,400이 들어가 있어요, 연금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50세까지 놔두면 얘는 복리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이자가 불잖아요. 2,400만 원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요 14년이 지난 50대가 되면요, 그러면 최소 4천만 원 정도의 돈은 마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50대에 진짜 내가 노후 준비 이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4천만 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60세까지 저축을 또 해? 그럼 10년 동안 저축을 하겠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과 50대가 돼갖고 총 1억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과 월 납입료에 대한 부담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을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거예요. 어차피 소액으로 해봤자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서 미리 끝내놓고 그건 거치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산관리 기초는요 황금성과 유동성을 따져야 되는데 18%를 이미 저축을 했어요. 얘네는 황금성이에요. 이제 유동적인 자산들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초년생이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비상금입니다. 1년 동안은 뭐 한 30만 원씩 비상금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는 거야. 보통 CMA를 많이 쓰죠. CMA 통장에다가 한 30만 원씩 저축을 해놓으면 1년이면은 여기에 360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뭘 한다? 단기 저축한다. 비상금을 내가 30만 원씩 재원을 충족하는 거는요, 내가 생활비로 정해놓은 금액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30만 원씩 저축을 해놓다가 조금 여기서 자금을 이동시켜가지고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단기 적금을 받는데, 단기 적금이 만약에 50만 원씩 들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600만 원이죠. 그럼 600만 원의 현금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30만 원씩 1년을 비상금에 넣어놨으니까 36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비상금은 보통 자기 급여의 한 3배 정도를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저축했던 거를 이번 1년 차에는 CMA 통장으로 옮겨줘서 비상재원을 제대로 급여의 한 3배 정도로 마련을 해놓는다. 그 2년 차부터는 적금을 얼마 할 수 있어? 비상금을 이제 더 이상 안 넣어도 되니까 80만 원씩 할 수 있다고. 1년이면 960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골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활비 쪼들리면 비상금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80만 원씩 적금해 놓은 거, 내가 연금하고 있는 거, 보험하고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깰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비상금이 월급의 3배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골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산 관리가 불가능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이미 내 소비 패턴이 생기고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막 황금성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금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투자 수익률 10%, 6%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돈을 잘 모으는 습관부터, 그리고 통장을 쪼개서 돈을 잘 모으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조금 더 좋은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계획에 맞는 기초 공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